반갑습니다. 저는 메가스터디에서 통합과학을 강의하는 박지향입니다. 선생님과 함께 이번에 여러분들이 시험을 치렀던 6월의 학력평가의 전체적인 문제를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할게요. 가장 먼저 여러분들 눈앞에 보이는 등급 컷입니다. 1등급 그리고 2등급, 3등급 컷을 천천히 면밀히 한번 볼까요? 원점수는 47.5점이고 그 다음에 표준 점수는 68.96점입니다. 사실 선생님도 이렇게 1등급 컷이 이렇게 높은 걸 보며 정말 통합과학을 미리 준비하고 있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느꼈고요. 표준 점수가 68점이라고 얘기하는 건 이 문제 자체가 모두 다 쉬웠던 문제는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등급 컷이 꽤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뒤로 2등급 컷과 3등급 컷을 보면 사실은 수능을 준비하고 있는 수험생들은 보통 1등급 컷, 그 다음에 2등급 컷, 3등급 컷이라고 얘기하는 등급 간의 컷이 대략적으로 많이 나도 4, 5점 정도 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눈앞에 보다시피 1등급과 2등급, 그리고 그 뒤로 넘어가서 3등급 컷까지의 등급 컷의 점수 차가 꽤 많이 멀어지죠. 대략적으로 10점 이상의 점수 차가 난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통합과학을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아이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통합과학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아직까지 미흡한 학생들이 극명하게 이렇게 뚜렷하게 양갈래로 퍼져 있다라고 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준비가 조금 미흡한 학생들이 있었기 때문에 표준 점수도 높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1등급 컷이 47.5점이고 지금 준비를 많이 해놓은 학생들이 많다라고 얘기하는 건 현재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얼마나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지 저도 좀 꽤 놀랐습니다. 이제 그 밑에 있는 문제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할까요? 문제를 보시면 어떤 문제에서 정답률이 이렇게 많이 떨어졌는가 보니까 24번, 11번, 21번, 14번, 12번과 17번이에요. 선생님이랑 같이 바로 뒤에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 건데요. 이 문제를 보기 전에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여러분 이번에 모의고사 시험을 치면서 어찌 보면 우리가 통합과학에 대해서 제대로 공부하고 그리고 친 시험이잖아요. 3월에 있었던 학평과는 좀 달랐는데 6월에 있었던 학력평가에서 여러분들이 시험을 치면서 좀 느꼈던 것은 이게 바로 타임 어택이구나. 시간 안에 문제를 풀어낸다. 시험 시간이 눈앞에 보이고 시간 안에 자기 자신도 모르게 이렇게 마음이 촉박해지고 긴장감이 더 배가 된다라고 하는 걸 느꼈기 때문에 여러분 오답률을 보시더라도 대부분 뒤쪽으로 좀 배열되어 있는 것이 느껴지죠. 24번도 그렇고 21번도 그렇고 이 문제 자체가 어려웠을 수도 있지만 뒤쪽으로 가면 갈수록 여러분 마음이 떨립니다. 긴장이 배가 돼요. 이제부터 한번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바로 이게 정답률이 절반, 그러니까 정말 많은 학생들이 시험을 쳤는데 이 절반 이상의 학생들이 틀렸던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림은 판의 경계에 위치한 지점 A부터 C가 된다. 어찌 보면 이 판의 경계라고 얘기하는 이 부분 파트가 사실 지금 여러분들 중에 중간고사 범위에 들어가지 않았던 아이들도 있었을 거라 기말고사 지금 얼마 안 남았죠? 기말고사를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아직까지 이해가 좀 미진한 많이 공부를 하지 못했던 부분이라서 틀렸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한 아직까지 정리정돈이 부족해서 사실 이 내용에 해당되는 건 개념 그대로를 물었던 부분인데 이 부분 안에서 틀렸던 친구들이 많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직까지 1학기 기말고사 범위 안에 들어있는 공부가 완전히 되지 않았거나 공부를 했다 할지라도 까먹었던 또는 24번이라고 하는 건 뒷부분이라 시간이 부족해서 좀 마음이 떨렸던 그런 이유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뒤쪽으로 넘겨서 11번의 문제는 사실 우리 꽤 전에 배웠던 핵융합 반응이라던가 아니면 첫 번째 껍질, 두 번째 껍질이라고 얘기해서 앞쪽에 있었던 전체적인 단원의 그 단원 안에서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부분들인데요. 이런 물리나 화학이 결합되어 있는 문제들일수록 난이도가 점점점 올라가게 되거든요. 특히나 물리나 화학은요, 선생님이 수업을 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개념을 간단하게 공부했다 할지라도 이 개념을 정확하게 공부하고 난 다음에 문제를 여러 번 푸셔야 됩니다. 여러 번 풀어야지만이 이 개념이 그대로 문제화되었을 때 어떤 식으로 문제가 되는지 여러분들 경험치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문제의 자료를 분석하는 능력이 높아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물리나 화학인 경우라면 개념을 공부하고 바로 곧장 문제를 풀고 개념을 공부하고 바로 곧장 즉
간단한 개념을 배우고 한참 시간이 지나서 몰아서 문제를 풀게 되면 다 머릿속에 흩어져 버리기 때문에 개념을 공부하고 바로 곧장 그 관련된 문제를 푸는 거. 선생님이 혹시나 선생님이 수업을 할 때도 개념을 공부하고 난 다음에 바로 곧장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은 바로바로 뒤에 문제를 같이 풀어내도록 하거든요. 그게 바로 물리나 과학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뒤쪽에 여러분 눈앞에 보이는 이와 같은 광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앞서 얘기했던 첫 번째 정답률이 가장 많이 떨어졌던 우리 판의 경계와 관련된 부분도 그렇고 지금 광물과 관련된 부분들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은 개념 그대로를 묻는 부분이에요. 규산염, 광물의 종류에 대한 것 또는 규소라고 얘기하는 부분에 대한 것. 이런 부분들은 정리정돈을 잘한 친구들. 선생님이 예전에 그러니까 여러분 고등학교 1학년은 아니고요. 그 다음에 고3 수험생들 중에 선생님이 한 7월, 8월 정도에 총정리를 해주는 수업을 하거든요. 왜냐면 7월, 8월 정도 되면 개념은 한 번쯤 공부를 했고 그리고 알긴 아는데 7월, 8월쯤 되면 수능을 앞두고 개념이 살짝 머릿속에서 가물가물해지는 시기입니다. 그럴 때 한 번 더 꼼꼼하게 눌러 잡아주는 그런 수업이 필요해요. 여러분 내가 공부를 한번 개념을 제대로 공부했는데 이게 당연한 사람이라서 머릿속에서 흩어져 가고 기억이 희미해져 간다라고 하는 건 빨리 깨닫고 빨리 받아들이는 애들일수록 시험 점수가 높아져요. 그 이유는 나는 이 개념을 알고 있지만 그게 1년 내도록 내 머릿속에 있을 거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지 않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시험에 맞춰서 시험에 다다르면 그 바로 직전에 총정리를 한다던가 개념을 압축 정리한다던가 아니면 외울 것들에 대해서 제대로 정리를 한다던가 이런 이 정리를 하고 시험장에 들어갑니다. 이런 친구들이 시험을 잘 보는 친구들이에요. 점수가 잘 나오는 친구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선생님이 예전에 수험생들과 함께 수능을 공부시킬 때도 한 7월, 8월쯤 됐을 때 그 총정리하는 수업을 진짜 공부를 잘하는 아이임에도 불구하고 학생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꼼꼼히 듣습니다. 꼼꼼히 딱 들어서 중요한 파트를 메모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시험 치기 직전에 여러분들 좀 있으면 9월에도 이와 같은 모의고사가 있거든요. 9월에 아주 중요한 시험 치기 직전에 그 중간에는 아주 어려웠던 문제를 풀더라도 9월에 있는 아주 중요한 시험 치기 직전에 이렇게 간단한 문제가 나왔을 때 바로 빨리 머릿속에서 꺼내어 쓰기 쉽도록 정리정돈해 놓은 노트집이 있는 거죠. 압축 정리집이 있는 거죠. 이 두꺼운 여러분 요약 정리집 이거 말고요. 나만의 요약 정리집. 대략적으로 한두 페이지 정도로 깨알같이 딱 정리해 놓은 거. 그걸 일주일 전부터 시작해서 2, 3일 전에 또는 이렇게 시험 당일날 여러분 우왕좌왕하지 않고 10분, 20분 쉬는 시간 동안에 또는 여유 있는 시간 동안에 머릿속으로 쭉 하고 되뇌이고 그리고 난 다음에 시험장에 들어가게 되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약간 왔다 갔다 흔들리거나 까먹거나 그래서 틀리는 일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선생님 제가 사실은 통합과학을 되게 열심히 준비를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번에 실수가 되게 많았습니다. 여러분 되게 재밌는 얘기는 고등학교 3학년이 되어도 틀렸을 때 실수라고 합니다. 여러분 고등학교 3학년 수능이 되어서도 11월 수능을 보는데 와 나는 이걸 완전히 몰라서 틀렸어 라고 하는 학생들은 없어요. 그 안에 실수로 틀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실수로 틀렸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은 자기가 문제 풀어내는 습관이라던가 또는 시험을 준비하는 습관에 문제가 있다. 좀 바꿔야 되겠다라고 하는 걸 빨리 받아들이는 학생들일수록 급격하게 점수가 올라간다는 점 잊어버리지 마세요. 자, 그래서 선생님은 이렇게 우리 눈앞에 21번의 문제, 이렇게 간단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정답률이 떨어졌다던가 아니면 분명히 이들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기말고사 준비하면서도 충분히 너무 여러 번 봤던 전기 전도성 측정이라고 얘기하는 이 부분. 자, 마지막에 해당되는 건 주기율표. 선생님이 외울 때도 수에리에라고 하는 어떤 거기다 무슨 산이 있는데 붕탄질산 이렇게 해가면서 충분히 외우고 같이 공부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쉽게 틀렸다. 그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이번 이 학력평가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은 시험에 대한 자세를 길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첫 번째, 시험은 개념을 충분히 이해한 것도 중요하지만 시간 안에 빨리 풀어내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시험 치기 직전에는 반드시 개념 압축 정리가 필요하다. 개념에 대한 압축 정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압축 정리를 하는
선생님의 그러니까 4시간 만에 총정리하는 이런 4시간 만에 총정리하는 이런 압축정리 수업을 듣고 시험을 준비하는 것도 좋고요. 중간고사든 기말고사든 아니면 지금처럼 아주 중요했던 6월 우리 학력평가 또는 9월 학력평가 이렇게 압축 정리하는 수업을 듣거나 압축 정리하는 내용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점과 또 두 번째 물리나 화학인 경우라면 간단한 개념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개념을 공부를 하고 바로 곧장 문제를 풀겠다. 문제를 다양하게 많은 종류의 문제를 풀겠다라고 하는 거 문제풀이에 집중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여러분 이렇게 시험에 익숙해진 학생들일수록 자 이게 멘탈이 점점 강해집니다. 다른 말로 얘기해서 시간 분배를 하는 습관을 가지는 거죠. 전체 시간 안에 뒤로 갈수록 내가 마음이 긴장된다라고 하는 걸 알기 때문에 앞부분의 문제를 풀 때 최대한 빨리 정확하게 자 시간을 당겨서 문제를 푸는 겁니다. 첫 번째 페이지와 두 번째 페이지에서 속도감을 발휘하는 거고요. 세 번째 페이지, 네 번째 페이지 뒤로 갈수록 마음이 조급해지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문제 안에 내가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브레이크를 걸어가면서 문제를 풀어내는 여러분 이렇게 문제를 풀어내는 기술을 익히는 것이 바로 여러분 세 번째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첫 번째는 압축 정리를 한다는 점, 두 번째는 물리나 화학은 문제를 많이 푼다는 점, 세 번째는 시간을 운영하는 연습, 앞쪽에 있는 문제일수록 빨리 풀어내고 뒤쪽은 천천히 꼼꼼히 푼다. 이렇게 세 가지 기억하시면서 이제 앞으로 있을 기말고사 또는 여러분 9월에 있을 여러분들이 또 학력평가도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은요, 선생님의 개념 완성 강좌인 개념 박지향이다 라고 하는 강좌와 함께 그 다음으로는 또 4시간 만에 압축 정리하는 이 강좌들이 있으니까 이 강좌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앞으로 있는 많은 시험들을 대비하셨으면 좋겠네요. 자, 여기까지 메가스터디에서 통합과학을 강의하는 박지향이었습니다.